우리 준석이 효과가 나타났다.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새로운 정치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자기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거든요. 기회의 공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과 젊은 세대에 먹히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건 것 같아요. 30입니다. 첫 번째 공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한 달 이제 거의 뭐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 처음 당 대표가 됐을 때 원외 30대 당 대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당 대표 되고 나서 토론 배틀 상당히 흥행해서 성공을 거뒀고 지금까지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잘 수행해 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한 달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처음엔 뭐 이준석 대표 등장했을 때는 뭐 네.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나이도 어리고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이런데 과연 뭐 이 제1야당 당대표로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 배 소장님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준석이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 준석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 효과는 저는 이게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선까지 간다. 네. 이준석 효과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30대의 먼 외에 네. 영선에 네. 한 번도 국회의원을 못 해봤던 사람. 현재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큰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준석이 효과라는 것이 뭐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겁니다. 하지만 좀 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당장의 마음을 바꾸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성세대가 잘해왔느냐? 지금 그러면 당장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잘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자기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꿔놓은 이런 정치 현상을 좀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대감이라는 건 심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이 글로벌 리서치가 실시를 했던 조사입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이 결과를 보면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61%입니다. 61%.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송영길 대표에게 물어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가 39.2%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뭘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느냐? 잘 몰라요. 아니 국회의사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냥 뭐 신문 보도 내용 정도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송영길 대표는 그래도 기존에 막 기존 정치인. 그냥 충성만 하는 그런 충성 맹세만 하는 정치인들에 비하면 좀 낫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기성 정치는 그대로 기성 정치인이잖아요. 송 대표도. 네.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주는 거예요, 점수를. 그런데 이준석은 달라. 여긴 신상이다. 그렇죠. 신상이죠. 이런 표현들 좀 아시네요. 네. 바로 이런 방송이 우리 저도 그런 거 압니다. 시사저널 시사 끝장인데 자,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61% 정도의 기대감이 나온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중도 플러스 MZ세대 알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이준석이 정말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대감을 쉽게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도 MZ세대나 2030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장 더불어민주당도 우리도 잘해봐야지. 우리도 뭔가 뭐 그런 청년 세대의 했었죠.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덜렁 임명했다가 지금 난리가 또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난과 또 같은 동년배 세대에서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이 논란이 될지라도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그만큼 2030 세대에게는 기대감이 유지돼요. 중도층도 볼 때면
기존에 똑같은 정치판 그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대 가질 게 뭐 있겠어. 차기 대권도 보니까 후보들이 뭐 별 다르지 않은데 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이런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가져오는 그런 기대감 자체, 특히 이제 지금 대변인을 뽑는데 말이에요. 아, 대변인. 토론 나는 배틀. 국대다. 국민 대변인이다. 여기 보면 과거에 꽤 인기를 얻었던 여성 앵커 아나운서가 그렇죠. 우리 또 임백천 가수의 배우자예요. 그만큼 관심을 모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나가수에서 나국대.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그동안 참 비호감 이미지가 컸잖아요. 네. 그런데 왕년에 이름 났던 앵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이 대변인단이 결정된다. 이런 걸 보면 일종의 이준석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신선하고 역동성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기회의 공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과 젊은 세대에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MZ세대가 결정한 이런 부분들이 그 기대감이 확산되고 그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네. 게다가 이른바 매기 효과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오니까 민주당까지 이제 덩달아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박용진 후보가 또 좀 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준석 대표의 효과, 이른바 이준석 세대 효과, 돌풍, 네. 이건 그냥 단순히 미풍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진이 네. 유의미하게 일어나는 현상과 효과로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좀 바람을 탔기 때문에 이 바람이 금방 잦아들지는 않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배종찬 소장은 분석을 했습니다. 서국장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또 우리 시사저널 시사 끝장 출신이잖아요. 여기 또 단골 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만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게 돼요. 저도 하여튼 잘 되는 거죠.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가운데 이제 한 시민단체가 이준석 대표를 이 경찰에 고발을 해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치적인 무게감, 배종찬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이른바 바람을 타고 쭉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배 소장께서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굉장히 잘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거고, 혹시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와 관련해서 위기 요소가 있다면 이런 요소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분석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지금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잘못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준스톤 팬으로 뭐 이렇게 딱 그게 아니라 준스톤 그러면 뚱커벨이 더 인기가 있죠. 제 부캐가 뚱커벨인데 제가 뭐 그런 면에서는 부캐 경쟁력에서는 이준석 못지가 않은 거고 굳이 제가 뭐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너무 또 띄워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독립적으로 누구일지라도 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30대가 됐다면 30대가 이준석이 아닌 다른 누가 30대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아니 기성세대는 기다려주자. 자기들은 30-40년 동안 해왔는데 불과 뭐 몇 개월 못 기다려 1년 2년 기다려줘야죠. 그래야 우리 또 MZ세대들이 기회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이건 것 같아요. 30입니다. 첫 번째 공은 공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성세대가 비판받는 건 공감받지 못했어요. 툭하면 20대 30대 원하겠다.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위해 제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지 마시고 그냥 사퇴를 하시면 돼요. 안 바쳐도 돼요. 물러나면 돼.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데 몸을 바치겠대요. 그걸 봐왔던 우리 국민들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기성세대의 정치 문법에 찌들지 말고 공감하는 모습. 두 번째는 저는 이건 공생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30대 대표가 나오지 않는 환경이었다. 그렇다면 신선한 자극제가 돼야 되겠죠. 협력할 때는 또 협력하고 수술실 CCTV 의무술지 같은 여론이 있잖아요. 이건 본인이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공생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시큰둥하게 나갈 게 아니라 국민들이 왜 유권자들이 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가? 그럼 의료계 이야기를 듣고 온 다음에 자기 안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 여론은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한 병원에는 더 인센티브를 줍시다.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한 데는 강력한 노란 스티커를 붙여갑시다. 그래서 아예 더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여기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안을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유력 대선 후보가 여권에서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고개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공생이 중요하다. 예. 마지막에는 본인이 이야기한 비빔밥론의 공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여전히 이준석이는 잘난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과학고 나오고 그다음에 병역도 저 전방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특례로 했죠. 그래서 뭐 고발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항상 겸손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 항상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손이 필요해요. 왼손에는 겸손, 오른손에는 공손. 네. 이걸 이준석 대표가 정치 끝나는 그날까지 잊지를 말아야 돼요. 네. 30입니다. 공감, 공생, 공존. 그리고 좀 말을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이 어렵습니까? 형으로서의 조언인데 자꾸 버스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어려워. 그냥 빨리 그 정해진 일정에 입당 안 하면 힘듭니다. 그런 거 좀 이야기를 하시고 직설적으로 그냥 쉽게. 이준석 대표로서는 10년의 경험에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사 끝장, 시사 전월의 경력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공손과 겸손. 잊지 마는 이준석 대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제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배종찬 소장으로부터 평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현재의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30이 필요하다. 공감, 공생, 공존 그리고 양쪽의 손, 겸손, 공손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배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